자, 643번부터 가겠습니다. 643번. 자, 이차 함수 y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 y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y절편을 c라고 할 때 얘들이 만들어내는 삼각형 ABC의 면적이 2분의 7이 된다라고 하면 a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됐지? 자, 요 단원에 맞게끔 뭐 해석해 보자면 얘들아, 요 이차 함수랑 요 x축과의 뭡니까? 교점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x좌표겠지. 되니 그래서 어떻게 풀겠습니까?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되니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들아 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x. 자, 4로 의도적으로 묶을게요. 자,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x축의 대명사는 뭡니까? 네, y는 0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정식으로서 얘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되니 자, 한 문제 풀게. 방정식 풀게.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4랑 a 플러스 1이 더하면은 a 플러스 5입니다. 보이다시피. 되니 눈치챘지? 자, 그럼 인수분해 가능성을 봤으니까 4와 a 플러스 1. 근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되니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는 건데 4가 되거나 또는 a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이차 함수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겼겠고요. 그 다음 x축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요 교점이 지금 근이 4와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은 4보다 작으니까 네,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한데? y절편. 얘들아, a 플러스 1은 여기가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y축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 요 점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되시겠습니다. c의 좌표는요? 네, 뭐가 되겠습니까? y절편은 요거 그대로 읽으면 돼. 4a 플러스 4라고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삼각형 ABC가 면적이 얼마래? 2분의 7.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자, 면적이 2분의 7이에요. 되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서 a 플러스 1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a 플러스 4입니다. 4 밖으로 빼낼게. 되니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됐지? 자, 간다. A강 2차 방식 풀자. 자, 조금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려갈 생각을 안 하네. 그냥 풀게. 자, 얘들아, 2는 제끼고 가겠습니다. 4는 그대로 유지할까? 그러자. 4는 그대로 유지할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3 빼기 a와 a 플러스 1은 얼마다? 치다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려왔다. 자,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4a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가 3a가 2a 그럼 8a. 상수항은 3, 12. 자, 이항시켜서 정리하겠습니다. 4a의 제곱 마이너스 8a, 얘는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하는 a 강의 2차 방정식.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2하고 2하고 5하고 1하고 곱해서 5 됐고요. 그 차가 8칸 나게끔 하는 방법은 자, 10과 2니까 딱 좋습니다. 됐지? 어디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되니 조금 더 내릴까? 따라서 스몰 a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5가 되든지 또는 스몰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음미하자. 자,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은 커트시키고 스몰 a 값은 얼마? 2분의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44번입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옳은 것만은 자, 기니디 하기 전에 먼저 이 2차 함수를 해석을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가시지요. 자, 요 2차 함수는 말이야. 지금 x축과 만난지 알고 싶고 오케이. 자, x축과 만난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판별식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 녀석의 뭐를 가지고서 부호를 가지고서 됐습니까? 자, 갑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쉬고 ac가 7입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5고요. 28입니다. 마이너스 28이니까 얘는 네 음수겠네요. 음수니까 어떻게 된다? x축과는 안 만나. 따라서 기억은 바로 참이네. 됐지? 자, 그 다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fx에다가 빼기 n을 해버리면은 이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까? 자, 이 n은 모든 자연수입니다. 1부터 2, 3, 4 쭉쭉쭉 나아가는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됐니?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얘를 가지고서 뭐 해야 되겠다? 판별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겠습니다. 판별식으로 얘기해버리겠습니다. 자, 간다. y는 fx 빼기 n이라 함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빼기 n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 상태에서는 x축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얘도 말해 뭐해. 판별식 가지고 이해하지. 물론 부호를 가지고서 되니? 자, 간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쉬고 ac 되니?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플러스 4n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요 n이 만약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n 대신에 뭐 넣겠다? 자, 자연수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아간 숫자를 대입할 건데 얘들아, 자, 1부터 넣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양수 되겠고 2는 말해 뭐해, 3도 말해 뭐해.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양수야. 항상 양수란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다? x축과는 몇 점 만나? 2점 만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니은 또 참이겠다. 됐지? 자, 그 다음 디귿도 가보도록 할게요. y는 fx 빼기 k n 대신에 k 넣는 효과를 낸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계속 이어나가 볼게. x축과 2점 알파, 0, 베타, 0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 x절편이 알파, 베타 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할까? 라고 묻고 있는데 봐봐. 자, 요거는 n 대신에 k 넣어서 정리했는 거 가져오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새 느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쓸게. 자, 얘는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빼기 n입니다. 되니 요 녀석이 x축과, 자, x축의 대명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y는 0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에 없던 요 새롭게 탄생된 요 방정식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되니 요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겠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 x절편 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니 자, 요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겠습니까? 눈치 까야지. 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지. 되니 자, 두근의 합은 요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부호반전 네, 있습니다.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아니지? 왜 이렇게 다시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부호반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되니 자, 딱 5로 일정하니까 네, k 값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얘도 참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됐지? 넘어가자. 자, 그 다음 64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을 하는 2차 함수. 오케이. 축방이 x는 0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요 그래프와 원점이 지난 직선.
자, 교점의 x좌표가 보다시피 a-4와 a 플러스 3일 때,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이 되었을 때 a 값들의 곱을 구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지요. 먼저 얘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되니, 자, 절대값 어떻게 풀겠다? 구간 연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겠다? 해석을 해도 괜찮겠네. 왜? 크기는 같은데 부은 어때? 몰라. 그럼 모르니까 뭐 하겠다? 둘 다 써주면 되잖아. 되니? 자, 간다. 그래서 어떻게 풀겠습니까? fx는 gx일 수도 있고, 또는 fx는 마이너스 gx로 해석할 수 있겠다. 되니, 자, 얘를 가지고서 우리 뭐라 합니까?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방정식이야. 되니, 얘는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의 x좌표야. 되니, 자, 노골적으로 먼저 썼는 이유는, 네,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있잖아.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잖아. 되니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a-4랑 a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되니,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자. 자,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석하려고요? 라고 하신다면, 얘들아, fx는 그냥 픽스 시켜놓고 요 초록색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 초록색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봐. 자, y는 원점 지나는 ax, 그냥 얘들아 2x라고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3x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럼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겠지요.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겠지요.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부호 바뀔 거니까 요 길이만큼의 요만큼 요점 지나는 거야. 그리고 원점을 지날 거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 교점이 교점 찾아야 되니까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자, 요 녀석의 x좌표를 읽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얘들아, 자, 요거 합동이지. 막곡지 각이겠지. 그럼 얘랑 얘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합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데 얘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니까 요 녀석의 x좌표는 a 빼기 4를 네, 데칼코니처럼 반대편으로 왔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입니다. 상징적으로 쓰기 위해서 a 빼기 4에 마이너스 붙였다. 되니, 그래서 그 근은 한 번 더 써줄게. 마이너스에다가, 자, a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되니, 같은 이유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왔어. a 플러스 3이라고. 자, 상징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되니, 자, 요게 다 근입니다. 요 4개가 딱 근입니다. 되니, 자, 이제 조건 쓰자. 뭐? 그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의 60일 때. 참 노골적이죠. 되니, 자, 얘랑 얘랑은 무슨 차인데? 부호만 다를 뿐이야. 얘랑 얘랑은 네, 부호만 다를 뿐이야. 크기는 같아. 그럼 제곱하면 부호는 의미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무슨 색깔 써야 되지? 요 색깔 쓰자. 자, 얘가 지금 6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제곱이 같으니까 a 빼기 4의 제곱의 2배, a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은 같을 거니까 2개 되니, 그 합이 6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되니, 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근데 좀 눈치 채는 친구들은 풀진 않을 것 같아. 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얘들아, a 값들의 곱이거든. 그럼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 가장 보편적 방법이겠다. 그치? 자, 그럼 가볼게. 자, 2로 나누어서 일단 수치를 좀 줄이겠고요.
자, a제곱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8a가 있고요. 플러스 6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16, 9가 있을 거니까 얼마? 25 넘으면 마이너스 5는 0이겠네요. 됐니? 여기서 그냥 뭐 하겠습니까? 네, 근과의 개수와의 관계를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a 값들의 곱은요. 자, 두 근의 곱이니까 어떻게 됐다? 이차계수분의 상수항 부호반전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646번. 자, 두 이차 함수 fx와 gx가 있고요. 그 다음 1차 함수 hx에 대해서 자, 먼저 이거 좀 체크하면서 갈게. 자, 두 함수 이 2차 함수 fx랑 1차 함수 hx의 그래프가 접하는 상태이고요. 이거 중요하다. 요 용어도. 자, x 좌표를 그 접하는 상태에서의 x 좌표를 알파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gx라는 2차 함수와 이 hx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또 접하는 상태이고요. 중요하고요. 자, 그 x 좌표를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자, 그 다음 또 읽고. 자, 이 fx와 gx는 2차 함수로서 최고차항 개수는 1과 4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알파와 베타, 여기서 교점으로서 했던 이 알파와 베타는 양수로서 어텐다 이런 비례식을 만족하고 있다. 그 다음 두 2차 함수 지금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자, fx의 함수와 gx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이니까 눈치 까야 되겠지. 뭡니까? 네, 방정식으로서 요 fx랑 요 gx를 가지고서 전에 없던 새로운 뭐로서 방정식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고, 그 근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근을 찾고 있습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근을 찾고 있는 거네. 교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가자. 먼저 요 파란색부터 먼저 챙겨본다라고 하면, 얘들아 봐봐. 자, 요 함수를 방정식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fx와 hx를 가지고서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알파는 네, 중근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접한 상태니까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요 gx라고 하는 2차 함수랑 요 hx 1차 함수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접한 상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이 베타가 그 접한 교점에 준근이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되니 그래서 얘를 토대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요 방정식 세우기를 할 수 있겠다. 되니 자, 요 방정식 세우기를 자, 좀 의도적으로 좀 쓸게. 얘들아, 어떻게 쓸 거냐면 난 요거를 이항을 시켰다라고 할게.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식은 2차 방식 세우기. 자, x 마이너스 알파 중근이니까 제곱 는 0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hx는 1차 함수니까 요 2차 함수의 2차 개수에 변화를 줄 수 없을 거니까 그대로 오면 되겠다. 뭐라고? 1이라고. 되니 이게 바로 이건 거야. 다시 요 식이 바로 이건 거야. 되니 자, 한 번 더 할게. 자, 마찬가지 같은 해석입니다. 자, 얘랑의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중근 되니 자, 2차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해석하기 쉽게 하려고 안 주었군요. 요번에는 자, 이항을 시켜서 네, 이렇게 예쁘게 썼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2차 개수까지 세팅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되니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gx의 최고차 개수 2차 개수는 4가 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넣어주시면 비로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되니 자, 이제 어떤 눈치를 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게 목적이잖아. 자, 요 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의도적으로 또 할게. 얘들아, 요거 이항시켜서 능력시켰는 요 방정식은 요 식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뭐 하면 될까?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변변 뭐 하면 되겠다? 빼기를 하면 되겠다. 변변 빼기를 하면 되겠다. 되니 자 변변 빼기를 하면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4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빼기 해서 만든 식이 되겠다. 뭘 구하고자 한다? 요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서 해석하고자 한 문제이니까 자 간다. 자 요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조금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려갈 생각을 안해. 그냥 풀게. 자 얘는 제곱차니까 합차공식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됐지? 자 얘는 x 알파의 제곱, 얘는 2의 x 베타의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에 의해서 좀 그런데? 좀 내려가면 안되나? 내려갈 생각이 내려갔다. 자 가겠습니다. 자 x 알파 그 다음 합차공식 합 2배의 x 베타랑 자 마이너스 x 베타 되니 자 근을 봐야 되니까 가볼게요.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얘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 자 요 방정식의 근을 읽어보자면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 여기서 그는요 x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 됐지? 자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뭔데 얘들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근을 찾고 있거든. 알파와 베타 사이 요거 쓸 때가 왔나보다. 요거 아직 안 썼는 거 있지? 요거 쓸 때가 왔나보다. 자 뭡니까? 베타는 2알파입니다 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베타는 4알파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3분의 5알파 3분의 5알파 됐지? 자 그 다음 2베타는 4알파가 될 거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3알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니? 자 지금 알파와 베타 사이 알파는 알파겠고요. 베타는 뭡니까? 2알파입니다. 둘 다 양수고요. 됐니? 알파랑 2알파 사이에 있는 근을 찾고자 합니다. 3알파는 네 벗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따라서 얘는 커트. 자 3분의 5알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얘네요. 자 요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t라 했으니까 얘가 바로 t입니다. t야? 네 t야. 됐지? 자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알파분의 t입니다. 알파 값 구한 거 아니야. 자 알파분의 t이니까 알파분의 t이니까 3분의 5 알파로서 알파를 약분시키니까 답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3분의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4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과 난난 점이 1과 4 오케이. 자 2분의 1x가 1, 4분면에서 접한다. 요게 뭐 1, 4분면이 또 중요히 뭐 쓰일 건가 보다. 이런 건 좀 챙겨놔야지. 되니 자 그 다음 2차 함수 요 녀석과 y 4분의 1x 교점을 알파 베타 교점의 x좌표만 얘기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뭐든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구나. 함수 문제인데 어떻게 방정식으로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구나. 눈치 깠어야지. 됐지? 자 간다. 먼저 요 2차 함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요 2차 함수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요건 얘기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식 세울게. 자 fx (1과 4이니까) 그 다음 위로 볼록한 음수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까? a의 x-1과 x-4라고 되니 자 요건 a가
잘 잡아놨지? 오케이. 전혀 없던 것이니까 넷이라고 시키고 갈게요. 됐니? 자,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x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하는 상태가 될 거래. 됐니? 자, 2분의 1x랑은 접하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난 방정식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버리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 바로 쓸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랑 2분의 1x랑은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접하는 상태. 그러면 얘는 어떤 근? 중근이란 해석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풀게.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가자. 자, 얘를 ax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빼낼게. 그러면 자 5a 플러스 2분의 1x 4a는 0.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판별식 d는 0 돼야 되겠다. 왜?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되니? 자, 그래서 풀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쉬고 ac 됐지? 요것도 제곱 차로 해석하면 되겠다. 되니 합차 공식 이용하도록 할게요. (5a) 플러스 2분의 1 5a 플러스 2분의 1 16a 제곱이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처리해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되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a 플러스 2분의 1 얘는 a 플러스 2분의 1는 0이 되어서 a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얘는 0 처리하게 되면은 네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되든지 또는 스몰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되는지 음미를 해보자면 조건에서 챙길 만한 게 뭐 있냐면 얘들아 2분의 1x 얘기할 때 1사분면에서 만난다 했지. 1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이 교점의 x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교점의 x 좌표는 양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어봐야겠다. 요거는 넣어봐야 되겠다. 됐지? 자, 가볼게. 요거 다 넣으면은 다 중근 처리되는데 잠깐만 해석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네, 어쩔 수 없네. 넣어볼 수밖에 없겠다. 넣어볼 수밖에 없겠다. 자, 갑니다. 아, 다른 방법 없을까? 오케이. 요걸 가자. 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난 얘의 두 근의 합을 보려고 중근이잖아. 되니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두 근의 합을 보려고 되니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실제 넣어서 계산해봐도 돼.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차 항 개수 분의 1차 항 개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5a 플러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 플러스 얼마? 2a 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자, 여기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데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길 바라는데 자, 요 두 근의 합이란 것은 중근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양수. 나는 양수가 되게 하는 a 값을 찾고 있어. 둘 중에 어떤 거일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니? 자, 마이너스 18분의 1을 가져오시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얘는 자, a분의 1이 역수가 취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18에다가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얘는 음수가 되겠죠. 안돼, 얘가 커트. 얘도 한번 확인해 줄게 얘들아. a분의 1을 하게 되면 a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는 5 빼기 1이 되어서 4가 되겠네요. 되니 얘는 4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입니다. 되니 요거 a 값은 요걸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안 끝났어. A값 찾았을 뿐이야 지금. 되니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fx와 이제 실제 문제
이 fx와 4분의 1x가 만난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 a값 마이너스 2분의 1 요 fx와 4분의 1x 네 전혀 없던 새로운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요 방정식의 두 군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요 녀석의 두 군의 합을 구하고자 하니까 네 개수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할까? 4 곱하자. 자, 4를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 그래 마이너스 4 곱하자. 자, 마이너스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x 이항시켜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은 0입니다. 테니 자, 요 방정식은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군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2분의 마이너스 9 부호 반전이 있으니까 네 2분의 9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자. 자, 64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7m이고 높이가 4분의 49m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지면과 만난 두 지점을 각각 A, B, A 지점에서 높이가 16m인 조명이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조명이 불빛에 의하여 생긴 조형물의 그림자 끝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맺히겠지. 자, C라고 할 때 AC의 거리를 구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난 얘를 어떻게 좌표 평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뭐 요 직선 요 1차 함수의 x절편 구하면은 딱이네. AC 거리는 이 x절편 구하면 딱이네. 됐지? 자,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간다. 자, 먼저 이 조형물부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요거와 요게 x절편이니고 요 가운데 네, 식을 이렇게 쓸게. 그러면 난 요 조형물을 2차 함수로 나타내자면은 x 빼기 7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테니 자, a 값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네, 점진아 얼마 넣으면 되겠습니까? 2분의 7을 넣게 되면은 4분의 49 나온다 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대입하자. 점진하니까 4분의 49는 a 2분의 7 2분의 7 빼기 2분의 14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9. 그럼 a는 얼마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요 직선 얘기하자. 중요한 거. 무슨 색깔 해야 돼? 보라색 할까? 자, 요 1차 함수는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하면 요번에는 요 1차 함수는 y절편이 16입니다. 기울기는 몰라요. 됐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건데 얘랑 그 다음에 구한 얘랑은 무슨 관계? 접하는 관계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접하는 관계로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갈게요. 자, 여기서 mx 플러스 16 얘는요 a가 마이너스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x 라고 하는 요 방정식을 가지고서 전에 없던 새로운 요 방정식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되니 접하는 관계니까 무슨 근이라고 하겠다? 중근이니까 판별식 D 때려야 되겠다. 됐지? 그래서 좀 예쁘게 쓸게.
자, x의 제곱 플러스 n-7x 플러스 16은 0이 되겠고요. 중근이니까 판별식 d는 0 때리겠습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 보시고 ac 64 이것도 합작공식 쓸까? 그러자. n-7 64니까 플러스 8 n-7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m 플러스 1 m 빼기 15는 0이 되어서 스몰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스몰 m 값은 1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음미하자. 얘들아, 자, 딱 부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다. 얘들아, 얘는 부호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가 돼야지. 기울기가 음수 되니까 네, 15는 커트.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끝났지. 근데 자, 난 요 녀석의 x절편을 구하고자 합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니까 요 녀석의 x절편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거리는 얼마 되겠습니까? 16m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4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점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 A, B, C. 자, A, B는 정점입니다. 움직임이 없고요. 자, 근데 요 C 점이 A, B로 이루어진 이 C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계속 움직일 수 있대. X 좌표는 1에서부터 4까지이니까 요렇게 C 점은 요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거래. 됐니? 자, 이렇게 뭘 찾고자 하는 건데 삼각형 ABC의 면적이 최대일 때의 A분의 B의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가자. 자, 얘들아, 얘는 지금 이렇게 할까? 요 시점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뛰어다니고 있는데 요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 되니 자, 좀 사고를 해보자면 얘들아, 이 AB 점은 정점이니까 요 AB의 길이는 픽스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나는 요 녀석의 높이 가지고서 면적의 최대를 판단할 수 있겠다. 되니 자, 요 녀석을 기준으로 높이가, 요 삼각형 ABC의 높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 이 꼭 지정하면 안 돼. 안 돼.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이랑 평행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상태가 되니 조금 삐뚤데. 자, 요 녀석과 평행한, 괜찮지? 오케이. 자, 요 평행일 때 요 접한 요 상태에서의 뭐가 되겠습니까? 요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이 삼각형 ABC 면적이 최대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되겠다? 네, 교점 구해야지. 요 녀석의 교점을 구해야지. 되니 자, 요 기울기 얼마 되겠습니까? 1에서 4까지 몇 칸? 3칸. 0에서 3까지 몇 칸? 3칸. 요 기울기 얼마 되겠습니까? 네, 1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 직선, 요 접선의 요 접선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게. 자, 1차 함수이니까 y는 기울기 1. 자, x 문자 안 썼는 거 ab 썼으니까 m 쓰자. m이라고 시키도록 할게요. 되니 자, 그래서 나는 요 녀석,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가 네, 접하는 상태인 것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가자. 자, x 플러스 m이랑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빼기 5랑의 뭐 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고, 이 방정식 어떤 상태인 것을 중근인 상태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되니 자, 중근이니까 판별식 쓰기 위해서 예쁘게 정리할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m 플러스 5는 0이겠고요. 판별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쉬고 ac입니다. n가 바로 튀어나오네. 맞지? 1차 방식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 플러스 5는 이항시켜서 4로 나눴으니까
4분의 25가 될 테고 m은 이항시켜서 얼마 되겠습니까? 자, 5라 마이너스 5는 4분의 20이니까 네, m은 4분의 5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지? 자, 내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요 교점에 x 좌표도 있어야 되겠다. n 값도 구했지만 됐지? 자, 그러면 구하겠습니다. 대입하시죠. 대입해서 근을 보시죠. 따라서 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4분의 20, 4분의 25. 조금 더 내리고, 자, 얘는 x 빼기 2분의 5의 제곱는 0으로서 중근은 얼마?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되니 요게 바로 교점의 x 좌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 방정식의 근인 이 x의 값이 뭐가 되겠다? 요 함수의 교점의 좌표인 x 좌표 a가 되겠네요. 자, b도 필요하지. 자, b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점진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2분의 5, b 값 찾으러 가겠습니다. 2차함수보다 1차함수가 낫죠? 자, 요 1차함수는 y는 x 플러스 얼마? 4분의 5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5 플러스 4분의 5 4분의 10이 되어서 4분의 15 되니, 자, 뭐 구하는 문제? a분의 b. 자, 그럼 a를 역수치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5분의 2 곱하기 b는 4분의 15 2 3 따라서 얼마? 네, 주어진 c의 값은 2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50번 가겠습니다. 자, 이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줄 때 f4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겠습니다. 가시지요. 먼저 가. 자, 가는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서 6에 성립한다. 이를 기점으로 음의 방향, 양의 방향 같은 길이 갔을 때의 함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구나.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 하겠다? 축방. 됐지? 자, 그 다음 0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0 이상 3 이하에 있을 때 fx 함수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난 얘 가지고 지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모르겠지만,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이를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수도 있겠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0과 3 0과 3 0은 여기서 한 칸, 3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0 여기서 한 칸, 3 두 칸 이렇게 돼 있겠지. 테니, 자, 요 녀석의 최대값은 4래. 여기서 최대값 4가 나올겠고 최소값은 0이래. 여기서 최소값 0이 나오겠다. 테니 여기서도 똑같이 해석할게. 최대값은 4입니다. 최소값은 0입니다. 됐지? 자, 요 상태만 해석해 놓고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fx는 1,-1을 지나는 직선과는 항상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니, 자, 1,-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네. 자, 얘들아, 요 점이 없는데 1,0이지. 그럼 1,-1은 여기 있을 거야. 한 칸 밑에. 되니, 그럼 얘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네. 됐지? 얘는 알겠다. 얘도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 얘들아, 얘가 1,4잖아. 근데 1,-1은 한 요쯤 있을 거라고. 요게 0이니까 요쯤 있을 거라고. 얘를,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은 이 2차 함수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녀석을 해석해야 되겠다. 요거 아니야, 이거야. 됐지? 자, 가자. F4의 값. 자, F4의 값 가겠습니다.
자, 요 이차함수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fx는 자, 이차함계수 모르겠고요. 또 let 갖다 붙여야 되겠네. 오케이. 자, 축방. 자, 꼭점 좌표. 자, 요거 점 지나. 요 점은 어떤 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아까 여기서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얘는 3,0 지나. 점 지나의 의미는 네, 넣으면 성립입니다. 3점 넣으면 2, 4. 따라서 스몰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f4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가시지요. 자, a가 마이너스고요. 4 넣으면 3 제곱했으니까 9 플러스 4가 되어서 얼마?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51번 가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f-4는 0.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스럽게 얘기한다면은 얘는 점 마이너스 4,0 지나.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x를 넣더라도 f-2의 함수값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2의 함수값이 맥심값,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다는 것을 네,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그 축의 방정식은 얼마이겠다? x는 마이너스 2겠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 됐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기니디 참 거짓이야. 여기서 기니디 참 거짓이네. 오케이. 요만큼 했을 때 요거 맞아 해석할게.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 위에서 몇 칸? 2칸 갔을 때 0 된다. 그 말인즉슨 요 점이 마이너스 4야 되니, 자,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따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2칸 갔으니까 여기서 2칸 갔는 뭐가 0이 다른 교점이 된 것도 당연하겠네 되니,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은 보시다시피 뭐가 되겠습니까? 0,0. 네, 맞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마이너스 2고 0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니, 함수 fx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다? 1에서 나오겠다. 네, 참입니다. 됐지? 더 보여줄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0 가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라고. 1은 한 요쯤. 그래서 쭉 치고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요 f1의 함수값이 뭐가 되겠다? 최소값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 됐지? 자, 그 다음 디귿 갈게. 자, 디귿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p 플러스 2,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2칸 앞으로에 대해서 이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겠대. 이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겠대. 되니, 자, gp의 최소값이 1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가시죠. 얘들아, p값 정해지면 앞으로 2칸까지를 봤을 때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준 건데, 자, 요거 옆으로 빼서 해석해 볼까? 그러면 자, 봐봐봐.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p가 지금 2칸 앞에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한번 챙겨볼게. 얘들아, 자, 여기서 요까지가 2칸이라고 해버린다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겠지. 되니 p를 여기다 지정해놨으면 2칸 앞으로까지니까 요게 최소값 되겠지. 그럼 요 함수값이 그대로 나오겠다고. 되니, 자, 요 함수값이 그대로 나오겠다고. 됐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봐. 자, 마이너스 2니까 2칸, 여기서 한 칸, 여기서 한 칸 같을 때 있지. 요 같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되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p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돼 버리면 앞으로 몇 칸? 한 칸, 2칸 가면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값이 같아진 그 시점에서는 말이야,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계속 이어가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랑 같은 값이 된다고. 되니 그 다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을 기점으로 해석을 좀 해볼게. 좀 극단적으로 해볼게. 얘들아,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2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최소값은 네, 이쪽으로 변화되겠네요. 되니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보자면 봐. 자, p 값이 두 칸이라 했으니까 자, 언제까지? 3까지. 마이너스 3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2차 함수 그대로 따라갈 거야. 요 함수값 자체이니까. 되니 자, 근데 마이너스 3을 지나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획 돌아버리겠다고. 최소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최소값이 함수값 y니까 최소값이 이쪽으로 가겠다고. 되니 요 값 기준 요걸 타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뜻. 됐어? 자, 그러면 요게 함수 gp입니다. 요게 함수 gp입니다. gp 함수의 최대값이 1이면은 f-2. 자, 얘들아, 함수가 그대로 따라간다 했으니까 요 값이 1이라는 얘기겠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1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일 때 1이라는 얘기야. 자, fx를 자, 이제 해석해야 되나 보다. 가자. 자,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자, 요거 x편으로 가자. 마이너스 4와 0. 이렇게 했을 때, 자, 뭔데?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계산. 자,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요게 1 되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3a가 되어서 스몰 a의 값은 얼마? 그래서 f2의 값 마이너스 2네. 대입 마이너스 2 넣으면 2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따서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3분의 4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네요. 따라서 기니 D가 다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자. 자, 652번 되겠습니다. 자, 652번. 자, 실수 A에 대해서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요건 X축과 만나겠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확 실시되네. 자, 이렇게 됐을 때 2에서 10까지에서의 최소값은 0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2와 10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교점 A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 2와 10을 디테일하게 얘기했네. 2와 6에서 10까지. 자, 2에서 6까지 함수 fx 최대값과 6에서 10에서의 함수 fx 최소값은 서로 같대. 됐지? 자, 이렇게 움직일 때 f-1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봐봐. 자, 먼저 가에서 얘기하는 게 2와 10이잖아. 되니 얘는 몇 칸입니까? 8칸인데 4칸 쪼개나구나. 딱 반만. 됐어? 자, 요 녀석의 2차 함수는 이런 데서 뛰어다닐 거고 최소값 0이라 했으니까 되니 함수값 0의 최소값 자, 여기서 2차 함수 포물선이 있을 거고 되니 a, 0으로 있을 거고 a는 어떻게 된다? 2와 10 사이에 a가 있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2와 6에서의 fx의 함수의 최대값과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자, 여기서 최대값 오케이. 여기선 최대값 6에서 10에선 최소값 이 서로 같대. 되니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 좀 해야 되겠네. 되니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일단 2차 함수 이 포물선이 이쪽에 있진 않을 것 같아. 왜? 최소값이 0 되버리면 여기선 최대값이 안 나오잖아. 0이. 되니 같을 수는 없으니까 요 a의 값은 2와 6 사이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래서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봐. 자, 2와 6에서의 최대값 양 끝에서 나올 수 있겠지요.
6에서 10까지에서의 최소값과 얘가 만드는 최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봐봐봐, 극단적으로 써볼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녀석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됐지? 막 메꿔져 있다. 그 다음 요 6과 10에서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요거 상태 괜찮네. 요 상태 괜찮네. 되니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나는 f 마이너스 1,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최대값 최소값 찾고 있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자, 요 상태를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돌리면은 얘들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나와. 오케이. 자, 봐. 자, 이렇게 되는 상태이면은 얘의 최대값인 동시에 얘의 최소값이 되는 상태니까 요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갖게 하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에서 나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될 거라고. 되니 자, 얘를 조금씩 이항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색깔 왜? 이렇게 되니 요쪽으로 이동시킬수록 어떻게 된다? 요 함수값이 올라갈 거니까 이제 최대값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되니 자, 그러면 요 상태가 된지 한번 볼까? 맥시멈 값 요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온 게 당연한 거고 최소값 그대로 이어진 거 맞겠지. 되니 자, 그러면 언제까지 얘를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자, 극단적으로 한번 때려볼게. 자, 얘들아 여기 있다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포물선이고요. 요런 포물선이겠지.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거라고.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거라고. 같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같은 시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바뀐 그 찰나의 시점이니까 같을 때를 찾아야 돼.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러니까 얘 딱 한가운데를 얘기하겠지. 2와 6이니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4일 때 어떻게 되는데 얘의 최대값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을 거라고. 가운데 있을 거니까. 되니 얘 최소값은 여기일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변하고 요건 더 내려갈 거니까 안 된다고. 되니 딱 요까지. 요 오렌지 색이 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에 뭘 만들겠다? 최대를 만들겠네. 요게 최소를 만들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끝을 보자. 먼저 파란식을 가지고서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x-2의 제곱이 되어서 자, 그래서 f-1의 무슨 값? 최소값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했으니까 네, 9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최대값 구하러가자. 이건 오렌지색. 고 fx는 x-4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f-1의 함수값에 최대값은 말이야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제곱했으니까 25가 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니 자, 뭐 구하는 건데? 자,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의 합을 구하고자 하네요. 9와 25니까 얼마? 네, 34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53번 가겠습니다. 함수 fx가 자, 이 녀석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네, 함수 값을 가지고서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네. 되니 뭐 좀 아는 친구들은 합성함수네. 너무 좋지. 됐지?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x는 지금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은 지금 뭐 fx부터 그려보고 갈까? 그러자. 자, fx는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4가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2차 함수가 0 이상일 때는 2차 함수가 나오겠습니다. 얘는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해버려서 x 빼기 3의 제곱 빼기 5가 되겠습니다. 테니 따라서 3,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고요. y절편 4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됐어. 요게 바로 y는 fx의 함수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hx를 가져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hx. 자, 요 hx는 말이야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어. 그러면 fx의 값이 이렇게 변할 거잖아. 되니 양수 음수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아, 자, x가 지금 요 범위에서 해석하자면 x가 음수부터 할게. 마이너스 3과 0 사이 에서는 요 fx가 뭘로 나온다? x 플러스 4로 나오게 됩니다. x 플러스 4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 빼기 1인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색깔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꾸면 되지 뭐. 자, 얘들아, 이번에는 좀 길 것 같은데, 자, x가 0 이상 2 이하 얘 범위에선 이 fx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이런 식의 정의가 됩니다.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고 그걸 제곱했으니까 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빼기 1인 함수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테니 요 hx는, 자, 요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요 hx의 함수가 만들어내는 최대값, 언제 그 값을 가져서 주어진 시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해석할게. 이거 좀 어렵다 얘들아. 봐. 자, 승님, 요 녀석을 해석해보자면, 승님, 요 녀석을 해석해보자면 x 플러스 4를 치환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뭐 치환이겠지만, 치환? 그렇지, 치환. 오케이. 자, 치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난 얘를 이렇게 할게. 봐. 색깔 안 쓰는 거. 자, 난 요 녀석 가지고 지금 말이 좀 거북하긴 하네.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가져와. 자, 요 녀석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로 치환할 거냐면 나는 x 플러스 4를 알파라고 치환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 함수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인 함수가 될 테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테고요. 축방을 보이다시피 알파는 1이 되겠습니다. 테니, 자, x 플러스 4라는 것은 여기다가 x 플러스 4 하게 되면 알파는 어디서 움직이겠어?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여. 테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테니, 자, 요 상태에서 함수값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가 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없죠. 왜? 빵꾸가 뚫렸으니까 이 값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테니, 그럼 그 직전이면 어떨까요? 네, 말도 안 되겠죠.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대값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되니 자 그다음 파란색으로 가볼게. 자 파란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를 베타라고 시킬게.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빼기 1입니다. 똑같이 얘도 이런 식의 포물선이 될 테고 여기는 베타가 1이다 축방까지 되니 베타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보자면은 얘들아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요거 쓰자. 한번 쓸 일 있어야 되지. 이때까지 만들었는데 자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되니 요거 2 넣는 함수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2 넣어주면 4, 8, 12 마이너스 4 맞지? 4, 8, 12 마이너스 4 맞아. 됐어?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요 fx의 함수값은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움직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됐니? 자 여기가 1이니까 4는 여기서 3칸 갖는 값으로 얘는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칸 갖는 요 값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값이 나올 거라고. 함수값만 되니 자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될 거고 뭘 넣었을 때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가 바로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4 넣을게.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16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는 24 빼기 1 했으니까 2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요게 라지 m인데 k에서 x 값이 얼마일 때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베타가 마이너스 4일 때 요게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라는 것이 주어져 있네.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겠다? 내가 찾고자 하는 k 값이 되겠다. 되니 따라서 라지 m 빼기 k의 값은 23에서 얼마를 2를 뺏는 얼마? 2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54번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이렇게 있고요. y축과 만난 점을 A 그 다음에 x축과의 만난 교점 x좌편 BC 자 P는 점 A에서 자 이 2차 함수를 따라서 B를 거쳐 C까지 움직이는 동점입니다. 되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뭐가? 점 P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주어진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지요. 얘들아 요 녀석이 지금 점 P가 요 위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대.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진의 의미는 넣으면 성립입니다. 되니 그래서 나는 요 P점 A, P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넣어야지. 되니 자 A 내버려두고 자 X 대신에 A를 넣는 요게 B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바로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주어진 식을 써보게 되면 7A 플러스 B 플러스 2는 7A 그대로 올 거고요. 그 다음 B 대신에 요거 쓰겠습니다. 플러스 2.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A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 또 한 개 더 A 값에 움직이는 범위를 좀 해석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A는 뭡니까? 요 점 P의 X 좌표로서 X 좌표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요까지 C점 좌표까지 C점의 X 좌표까지 요거 해석할까? 자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인수분해 4랑 2랑 둘 다 마이너스 요거 1이고 요거 4야. 그래서 A 값이 움직이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이상 4 이하의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지요. 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에 되겠고요. 이참수. 자, 축방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자, 0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4는 여기 있겠네요. 요 함수 값으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a가 뭐일 때? 0일 때. 여기는 a가 뭐일 때? 4일 때. 자, a 대신에 0 넣은 값은 보시다시피 6이 되겠고요. a 대신에 4를 넣게 되면 16 플러스 8 플러스 6 14, 16, 30 되니 뭐고 한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입니다. 얘랑 곱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네, 180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55번 가겠습니다. 3x 플러스 4y는 8을 만족시켜주는 양의 실수 xy. 오케이. 자, 요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니 제곱 붙어 있고 루트 붙어 있으니까 네, 바로 제곱하셔야죠. 그러면 난 주어진 식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17 앞에 거 제곱, 앞뒤 곱의 2배 하기 전에 요거 뒤에 그냥 먼저 제곱해 버릴게. 이제 앞뒤 곱의 2배.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는 또 한 개 더. 3x랑 4y의 합은 문제 성분에 8이라고 쓸 수 있대. 요거 좀 줄이고 갈게. 자, 요거 8 쓰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네, 25니까 36. 자, 요번에는 요 안의 값을 해석해야죠. 요 안의 값을 이제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석할 시기가 왔네요. 자, 가자. 자, 요 문자 하나를 좀 소거시켜야 되겠다. 그치? 어떻게 해요? 자, 나는 y를 소거시키도록 할게요. y를 소거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8 마이너스 3x, y는 2 빼기 4분의 3x입니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양수래. x도 양수, y도 양수. y는 사라질 거니까 여기서 범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y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를 하나 만드셔야죠. 되니, 자, 정말 중요해. 이거는 이 범위 만든 건 정말 중요해, 얘들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4분의 3x 이렇게 되어 있고,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3분의 8보다 작다. x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것까지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다. 17 플러스 3x, 4y 대신에 이거 쓰자. 그냥 8 빼기 3x라고. 되니, 자, 이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얘들아, 요 주어진 식의 무슨 값?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36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지. 여기서 움직일 거야. 요 값들이 x 값이 이 범위에서 움직이기 할 건데,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전체가 최대가 될 거니까. 되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해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 요 녀석만 좀 이어나가 볼게. 얘들아, 봐. 자, 함수, 새로운 함수 y라고 했을 때 17 플러스 3x, 난 이 함수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19 빼기 3x.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차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겠지. 자, 요 근이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7.
3분의 19. 자,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얘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될 거니까 3분의 1이네. 됐어? 자, 요 범위에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자, 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3분의 1칸, 3분의 8은 여기서 8칸 가야 되겠지. 3분의 1칸 한 칸을 못 따면은 되니,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꾸 뚫고 요 함수값이 움직일 거야. 이차함수 해석했을 때 요 값은요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되니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네, 최대값 구하는 거야. 요 값일 때 최대 되겠네. 되니 뭐일 때? x가 3분의 1을 넣었을 때. 자, 요 초록색 함수의 최대값 구해놓고 갈까? 3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18 18의 제곱인데 루트 씌웠으니까 계속 끌고 다니자. 계산 안 해도 되겠다. 되니 자, 한번 간다. 자, 얘는요 요 생각을 바탕으로 얘의 최대값은요 결론 내주려고 되니 36 플러스 2 루트, 자, 요 초록색 함수에 의해서 얘는 18의 제곱이 최대인 상태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니 자, 그럼 루트 18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18 곱하기 2는 36 더하기 36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72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지? 넘어가자. 자, 656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는 90도인 직각 이등상형 6 AB 한 점 P, 오케이. Q를 지나고 BC에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난 점 R, PQCR. 요 면적의 최대, 자, 요 면적을 논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요 면적 드러낸 걸로 할게. 전체 면적 아니까. 되니? 자, 간다. 자, 그러면 미수를 뭐로 잡을 거냐 하면은 나는 요 길이를 미지수 x라고 잡겠습니다. 되니 그래서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0에서부터 6까지 움직인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요게 x이면 남은 길이는 6 빼기 x라는 것도 쉽게 얘기할 거니까, 되니 1대1 대 루트 2니 할 필요 없나? 할 필요 없나? 할 필요 없겠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1대1 대 루트 2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로 나누는 루트 2분의 6-x 같은 길이. 됐지? 자, 그래서 면적 사각형 PQCR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아 6이지? 자, 66에 36에 반띵하면 18 빼기 요 면적은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1x제곱. 요 면적은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1 한 변 길이의 제곱. 됐어? 요 녀석의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이구나. 됐지? 자, 천천히 계산할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조금 낼게. 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3x 플러스 9 되니, 자,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테고, 축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잊어서는 안 되는 거, x의 범위 나왔잖아. 우리 잡아놨잖아. x는 어떻게 0과 6 사이로 움직일 수가 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축방 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
B. 자, 얘는 3으로 나누어서 2를 곱해버리면 2가 되겠네요.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6까지. 0은 여기서 몇 칸? 2칸. 6은 4칸.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에서 봤을 때 요 함수 값들이 전부 다 면적입니다. 요 면적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뭘 넣었을 때? x 대신에 2 넣었을 때 말이야. 2 넣게 4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9 따라서 얼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2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657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위치한 발사대에서 비스듬히 물 로켓을 쏘아 올렸더니 물 로켓이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갔다가 지면에 떨어졌다. 물 로켓은 발사대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였고, 오케이. 30m 떨어진 지점에서 떨어졌다.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2차 함수겠죠. 됐지? 자, 얘를 좌표 평면에서 해석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0이고 10이면 얘는 20입니다. 그럼 여기서 10만 더 간다면은 요런 2차 함수가 되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최고 높이니까 요거 x축으로 할게. y축이라고 요거 x축이라고 하면 되겠다. 됐지? 자, 끝내자. 자, 요 2차 함수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 점 좌표를 읽자면은 마이너스 10 콤마 몇이나 2지나 점지나 의미는 넣으면 성립. 마이너스 10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니 자,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5, 150 마이너스 150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2차 함수 나왔고요. 자, 최고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쉽게 구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x 대신 뭘 넣으면 되겠다? 0 넣는 값이 높여야 되겠다. 자, 0미로 넣을게요. 마이너스 150분의 1이랑 0 대입하게 되면 20,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0. 됐지? 자, 계산. 0 1개 제끼고 5도 약분할까? 됐어? 자, 그래서 남은 것만 계산하자. 따라서 얼마? 3분의 8m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